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후대 사람들이 역사책을 펼칠 때 이날은 아마도 검은색 굵은 글씨로 크게 원을 그려야 할 날이 될 것입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선 본관 운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하늘이 감동한 듯 찬사를 쏟아내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제가 먼저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쁨의 축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철문이 내려앉는 소리이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탈출의 시작을,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고립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철문이 내려오는 이면의 교묘한 수를 읽으려면 우리는 먼저 지난 사흘간 관영 매체들이 어떤 박자에 맞춰 움직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보도는 정교하게 짜인 콤비네이션 펀치와 같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시선을 돌린 뒤 마지막으로 칼을 휘두르는 방식입니다. 12월 15일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적 대사는 묻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될 것인지부터 배우라는 식입니다. 위기 상황을 교육 문제로 격화시켜 사람들을 앉혀두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근원을 추궁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사회적 정서를 안정시키려는 수작이죠. 같은 날 인민일보 종성 칼럼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을 과거 다른 나라가 저지른 잘못으로 돌리려는 아주 노골적인 수법입니다. 일본을 미워하느라 정작 지금 우리 곁에 닥친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경제와 임무 배치를 이야기하며 마치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17일 모든 화면은 하이난 본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1선 개방, 2선 통제, 섬 내부 자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주입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건무항한 공식 문구 아래에는 코를 찌르는 혈흔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이난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방주의 출항을 축하하려 할 때 베이징 서산의 비밀기지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 사령관 상정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58세의 상장, 급격한 심근경색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 보면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쪽에서는 하이난의 생문이 열려 권력자들의 돈과 목숨이 갈 곳을 찾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베이징의 사문이 닫히며 군대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가 재단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개방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자금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자신들의 생명이 더 안정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방해가 되는 적들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7개의 헤드라인을 하이난 본관으로 채우며 마치 설날 폭죽을 터뜨리듯 떠들썩하지만 이것은 사실 권력자들의 구명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문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이난 본관의 핵심은 정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쪽문을 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섬은 언제든 잠글 수 있는 VIP 룸으로 변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원할 때 떠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남쪽의 하이난 섬으로 다시 돌려봅시다. 관영 매체들이 말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핵심 전략은 1선 개방과 2선 통제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실체는 단순한 무역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생물학적 그리고 금융적 요새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일선 개방은 해외의 자본과 기술이 하이난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선 통제는 하이난과 중국 내륙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워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택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이난을 내륙의 혼란과 붕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들만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이난은 제2의 선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이자 권력자들이 내륙의 비참한 현실을 등지고 마지막까지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하이난이 가진 특권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보아울 어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역은 하이난이 가진 비장의 카드입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수년이 걸려도 승인받지 못할 해외 최첨단 신약과 치료법이 이곳에서는 즉각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륙의 평범한 시민들이 항암제 하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권력의 핵심부 인사들은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생명 연장 기술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병원들의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욱 소름 끼칩니다. 최근 해외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젊은 혈장을 노인에게 주입하는 회춘요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윤리적 문제로 금기시된 때는 제실의 실험적 치료들이 하이난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력을 착취해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흡혈귀와 같은 행태입니다.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문들과 하이난의 의료 특구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수용소에서 사라진 젊은이들의 장기와 골수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하이난의 생물학적 연구 데이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중난대학교 샹야 의과대학 같은 중국의 최고 권위기관들이 캄보디아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협력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첨단 연구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을 생물학적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잔인한 비즈니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골수를 반복적으로 추출하고 신선한 장기를 조달하는 이 거대한 공급망의 종착역이 바로 하이난의 VIP 병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인체 가공 공장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영생의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하이난의 이선 통제는 바로 이러한 비밀이 내륙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평범한 시민들이 이 거대한 혜택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륙의 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농촌의 노인들은 변변한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도시의 병원들은 만성적인 병상 부족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하이난 섬 내부의 산소 농도는 다릅니다. 그곳의 산소 호흡기는 오직 특정 계급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이난 본관 운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격차는 법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섬 안은 그들만의 흐르는 금빛 세월이며 섬 밖은 일반인들의 생존 투쟁이 벌어지는 황무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구역의 분리가 아니라 생명권의 분리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거대한 도축장으로 만들고 그중 가장 안전한 구석에 자신들의 안식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이난의 해변에서 터지는 불꽃놀이는 내륙에서 고통받는 수억 명의 눈물과 피로 빚어낸 잔인한 자축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생명만이 그들의 유일한 집착은 아닙니다.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그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천문학적인 자산입니다. 하이난이 권력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실험실이라면 동시에 그들의 부를 안전한 해외로 빼돌리는 거대한 세탁기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내륙의 평범한 시민이 자녀의 유학 자금이나 여행을 위해 단돈 수만 달러를 환전하려 해도 은행 창구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간 5만 달러라는 엄격한 한도에 가로막혀 숨이 막히는 일반인들과 달리 하이난의 권력자들은 다기능 자유무역 계좌라는 마법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하면 섬 내부의 자금은 세금도 수수료도 한도도 없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배가 침몰하기 직전 1등석 승객들이 금괴를 구명보트에 옮겨 싣는 합법적인 통로를 국가가 직접 뚫어준 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이난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산을 빼돌리는 동안 내륙의 서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올가미가 씌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물류기업, 심지어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단행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수억 위안의 과징금을 쏟아내는 이 조치들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침몰하는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민간의 마지막 남은 동전 한 입까지 털어내려는 필사적인 강탈입니다. 금세 사기라는 빅데이터 감시망은 이제 내륙의 모든 경제 활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쥐어짜낸 이 막대한 자금들이 결국 하이난의 자유무역 계좌를 통해 어디로 흘러갈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는 털리고 권력자의 금고는 하이난을 통해 태평양 너머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에너지라는 이름의 산소 호흡기마저 중앙정부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17일 발표된 전국 통일전력시장 평가 제도에 관한 통지는 현대사회의 혈액과도 같은 전기를 중난아이의 키보드 하나로 제어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과거에는 각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전력 생산과 배분의 자율권을 가졌기에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틈새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전력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통합되고 배분 권한이 북경으로 회수되면서 중앙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도시나 기업, 심지어 특정 구역의 전원을 순식간에 차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스마트폰 결제는 벽돌이 되고 병원의 호흡기는 멈추며 공장의 라인은 마비됩니다. 14억 인구의 생명줄이 중난아이의 전원 스위치 하나에 저당 잡힌 셈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경제적 사회적 통제망이 완성되는 시점에 상정구 사령관의 죽음이 발생했다는 점은 시진핑의 리더십이 직면한 위기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이난이라는 탈출구를 열고 내륙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절대적인 복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군은 해외 망명이나 내부 반란 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군종입니다. 상정구라는 거물을 제거함으로써 시진핑은 군 전체에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청을 넘어 조간해라 불리는 권력 핵심층의 안전한 퇴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이난의 생문과 북경의 사무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생존 전략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든 이 거대한 감옥에서 마지막 수확을 마친 뒤 하이난이라는 방주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가 마주할 중국은 하이난이라는 화려한 낙원과 전력 및 세금이라는 사슬에 묶인 거대한 내륙 수용소로 양분될 것입니다. 상정구의 피는 이 방주의 엔진을 돌리는 윤활유가 되었고 서민들이 낸 세금은 방주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남쪽과 북쪽을 가르는 거대한 생사국을 가동하며 자신과 그 추종자들의 영생과 부를 위해 국가 전체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갑자기 미친 듯이 731 부대의 인체 실험과 세균전 그리고 반인륜적 죄악을 폭격하듯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강조하며 하이난을 개방한다고 떠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70년 전에 해묵은 원한을 끄집어내어 민족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며 자신들의 거대한 추문을 가리기 위해 더 큰 영의 기둥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유엔의 보고서조차 동남아시아의 사기 단지들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 인신매매와 장기 적출의 소굴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야와디 같은 곳에서는 피해자들이 철창에 갇힌 채 혈장을 뽑히고 생체 자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것이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당국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내놓은 생명과학 연구협력 명단입니다. 그 명단에는 중난대학교 샹야의과대학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중국의 인류기관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캄보디아의 사기단지 근처에서 도대체 어떤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영유아 골수 추출 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첨단 의학의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사람을 더 빨리 해체하고 장기를 더 비싸게 팔아치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장기 적출이 일회성 거래였다면 이제는 골수를 반복적으로 추출하며 살아있는 인간을 마치 곰 쓸개를 채취하듯 소모품으로 부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중공 당국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를 개정하며 전 과정 관리라는 명목의 암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랑 외교의 상징이었던 왕원빈이 캄보디아 대사로 부임해 관광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광객은 누구이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민일보가 744레벨 부대를 비판하며 내뱉은 한 구절은 마치 자신들의 거울을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는 그 문구 말입니다. 이 말은 북경의 거리마다 울려 퍼지며 습주석에 뺨을 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년간의 강압적인 봉쇄로 사람들이 집안에서 죽어나간 것,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접종 이후 농촌의 노인들이 무더기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이미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70년 전 일본의 죄악을 빌려 오늘날 샹야 병원에 골수장부를 덮으려 하고 침략의 기억을 동원해 백신 부작용으로 가득 찬 무덤의 냄새를 가리려 합니다. 이것은 반인륜 범죄에 대한 발언권을 선점하기 위한 추악한 전쟁입니다. 유엔의 조명이 자신들의 내부를 비추기 전에 먼저 일본을 향해 삿대질하며 주의를 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불길이 아무리 강해도 죄악의 냄새를 완전히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들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렴됩니다. 하이난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는 내륙의 서민들이 올가미에 걸려 신음하는 소리와 겹쳐집니다. 하이난 본관은 권력자들의 자산과 생명을 위한 방주를 용접하는 과정이었고 전력시장 통합은 14억 인구의 산소호흡기를 북경의 소나기에 쥐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정구 사령관의 의문사는 이
거대한 작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봉쇄와 은폐, 억압과 청소라는 네 자루의 칼이 지금 중국 대륙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허해질수록 그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이 거대한 거짓의 장벽을 허무는 작은 균열이 될 것입니다. 하이난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서산의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사라져간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으며 역사는 반드시 이 시대를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